독일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본하고 비슷하고 또 저희 나라가 그 이런 경제 패턴이나 이런 것이 일본을 상당히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일본하고 거의 같은 수준 독일은 저희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래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일본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 더 센 걸 해도 뭐 충분히 따라갈 것 같다. 35년 후이니까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누군지 모르겠 이거 좀 더 이렇게 얘기하실 분 없어요?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닙니다. 네. 독일보다 더 낮춰도 된다고 해서 사실 그 중간에 표시를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3.02로 독일보다 훨씬 더 낮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35년 정도 후일 때를 생각했을 때 사실 제가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면서 그 뭐 요즘은 에너지 컨설턴팅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가전제품도 점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절전 그 기능이 더 높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가족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진 않고 그런 이제 그 환경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생활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서 독일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변화의 표시는 했지만 밑에다가 3.0 이하라고 저는 그렇게 적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사이에서 고민해야 된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좋긴 한데 사실 좀 이쪽으로 가면 너무 부담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 중간 점이 35년 후에는 좀 우리가 가능할 거 아니냐 그런 의욕적인 목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써주신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안으로 한번 뭐 한 3 정도, 3.0 TO 정도도 한번 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요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이 네. 이렇게 될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면 학자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네. 워너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워너비라는 것에 좀 의미를 더 주시죠. 네. 뺏겠으니 딱 그거 하자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독일 더하기 코스타리카 나누기 2하면 2.4로 아, 예. 독일 코스 나누기 2는 2.3 나왔답니다. 4 정도 나오는 거. 4, 네. 2.4 TOE 인.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안을 만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2 나오는데요? 2요? 아니 0.3.4 아 독이라고 네. 영국하고 나눴어요. 네. 독이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2.4 1안, 2안, 3안, 4안, 5안으로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볼게요. 네. 네. 또 뭐 의견, 안을 더 만들어 보고 싶으시거나 지금 나온 것들에 대한 지지 혹은 비판 정도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가장 오래 사실 분. 혹시 의견이 있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의견 분포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면 그 새로 만든 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안. 5안 어떠신가요? 와. 한 명도 없어요? 손들로 네, 손으로 한번 들어주세요. 누가 우리 카운트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당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지 아마 손을 더 많이 네? 드릴 것 같은데 그거를 이거. 단순히 더해서 나누기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만드신 분. 그러니까 독일은 그 잘 아시다시피 그 여러 지표 중에서 굉장히
어떤 우리의 대안처럼 여겨지긴 하는데 그게 산업국가거든요. 유럽에서도 선진국에 속해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독일하고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산업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을 좀 재편해야 된다. 그리고 수출주도를 내수로 바꾸고 일종의 뭐 지역경제라든지 뭐 참여경제 그런 걸 일부분을 도입하려면은 산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변화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독일 비교가 좀 어렵고 독일보다 낮춰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타리카를 선택을 못한 이유는 일단 국가의 규모가 좀 달라요. 자연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따뜻한 나라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코스타리카의 어떤 사진분들의 생활이나 그런 삶의 방식을 축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이 2050년대에 코스타리카 단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목표는 도해산 2분의 1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지금 추적 가능한 목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주시죠. 네. 한국 의대 같습니다. 이런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설득하시기 위해서 좋습니다. 자, 그럼 혹시 더 다른 의견들 보태고 싶거나 뭐 어떤 거 지지하고 싶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없으시면 한번 이건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지지율에서 들어보신 5번 후보입니다. 5번에 대한 의견 혹시 지지하시는 분?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네. 자, 이건 사실 비슷하긴 한데 좀 이게 직감적이죠. 영국과 비슷하다는 정도에서요. 자, 사안에서 혹시 지지하시는 분? 나 혼자일 것 같은데 나 오목 가면 안 돼요. 왜냐면 네. 영국을 선택하게 된 것도 코스타리카는 차마 선택을 못하겠고 네. 독일보다는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기 때문에 네. 5번으로 가는 이거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만들면 이거 된다 이런 얘기죠? 되면 더 좋죠. 네네. 2.7. 네. 7분 정도 하신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요거는 걷어드렸으니까. 코스타리카. 이 정도 가야지 좀 된다. 우리. 야심차게 가자. 코스타리카. 없으네요. 일로 투항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자, 독일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독일 어떠세요? 네. 독일.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팽팽하네요. 네. 그리고 OECD 정도 맞춰도 우리 충분할 것 같다. OECD 평균. 없으신가요? 이 숫자로 보면 기권도 있어요, 여기죠. 네? 두 분이 오늘 못 들었는데요. 네. 영국, 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네. 8분, 6분. 그래도 한 분이 기권도 있을 수 있죠. 잘 모르겠다. 너무 우연하다. 네, 그러면 우리 압축을 그럼 이쪽으로 독일과 이 새로 난 독일, 코스타리카 합작안으로 좀 뒀고요. 여기서 근데 뭐 확인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합의안이라고 불만한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정신을 위하면 어제 정신을 위하면 우리 개 토론에서 가능하면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고 했으니까 확정하지 말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여기 마이크 좀. 네. 제가 4, 5번 쪽으로 독일이랑 네. 영국과 코스타리카 그쪽으로 간 이유는 이게 원업이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2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택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에 다른 요소까지도 배경해서 저희가 뭐 온실가스 낮추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에너지를 낮춰야지만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이 판단을 연결시켜서 하셨다는 이해 같습니다. 적절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독일안을 선택을 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지금보다 3.83으로 낮춘다는 것도 코스타리카 0.68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는 산업 구조나 아니면 개인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의 한 절반, 느끼기에는 절반도 더 되는 수준으로다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소비 형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춘다는 건 사실 목표치를 그렇게 잡다 보니까는 좀 무기력으로다가 생각을 했지만 그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으로다가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적으로 지역 경제에서 에너지를 소비한다거나 이동수단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다 최대한 이제 좀 많이 그런 에너지원들을 좀 또 바꾸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개인 소비 패턴도 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목표치는 좀 낮게 잡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목표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구조 안에서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상당히 많은 양을 줄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체감을 하시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아마 그 현실에 우리의 산업 구조를 그래 준다면 아무리 야심차게 하더라도 너무 낮추는 건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연결돼 있겠죠. 그럼 우리 산업 구조를 정말 이대로 유지할 거냐 이후에 우리 또 판단들과 연결돼 있을 텐데. 네. 네. 현실의 산업 구조를 고려하자. 너무 의욕만 앞서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이 여기 있네요. 영국이 있는데 여기 도표의 그래프에 이게 그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 비교할 수 있는 중요도 있는 나라들로 이렇게 이었다고 봐요. 그렇게 볼 때 우리보다 이런 에너지 그 부분에서 앞서가는 이 독일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 그래도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목표치가 되지 영국이나 이런 데는 독일보다는 아마 그런 중요도는 덜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영국이 뭐 독일보다 그렇게 뭐 차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그런 산업 구조로 볼 때는 영국보다는 독일 쪽을 비교치로 잡는 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그런 그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과 산업구조 비슷한 거는 독일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고 우리 좋다고만 너무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이동광이라고 합니다. 잠을 잘 주무셨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4번, 5번 사이 아니면 5번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에너지 소비량이 5.27 TU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번처럼. 뒤에 몇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제 그 에너지를 어떻게 비율적으로 사용했는지가 나오는데 상당 부분이 사실 산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 이견차가 좀 있는데 저는 산업 구조를 상당 부분 재편을 한다면 아주 쉽게 5.27에서 절반을 나눈다면 한 2점 몇 정도 되겠죠. 2점 몇이면은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2.45인가에 뭉뚱그려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산업 구조 자체가 저는 한국 사회는 좀 특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방하고 많이 생산해서 가격을 좀 경쟁력을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따라잡혀져 있는 상황이 2015년 상황인 것 같고 이 상태로는 성장이 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35년이 지나서 50년이 되면 산업 구조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개편된 산업 구조는 에너지 소비를 좀 덜 줄이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제 단순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은 아니지만 물론 2012년이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년에는 한 절반에서 좀 더 한다면 한 2나 좀 더 적은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이 낮춰야 된다는 그 실망인데 사실 그거의 의미는 산업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나를 이렇게 희망한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초점이 하나씩 이렇게 쟁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시죠. 네. 예, 이야기 안 하신 분 중에서 혹시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아니 금방 저는 그 세계 평균이 딱 2거든요. 이게 1.9인데 그것도 좀 감안을 하면 그러니까 세계 평균 시민으로서 2.4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계 평균 가자 우리 뭐 이런 얘기시죠. 1.9. 네. 없으신가요? 네. 저도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산업 재편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따라잡힌 것들이 많고 거기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도 산업 재편이 된다는 전제가 아니라 된다는 확신하에 그래서 저도 2.4 정도의 지지를 합니다. 네. 같은 맥락의 말씀을 지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쪽 안에 대한 네. 이 정도 얘기를 그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을 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떻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토론을 더 할까요? 그럼 의견을 한번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은 두 가지를 좁혀졌습니다. 2.4 정도로 하는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중간 정도를 하는 것과 독일안 3.83 정도로 하는 아닙니다. 2050년이라는 걸 전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후자부터 이 2.4 안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독일안 지지하시는 분. 하나, 둘, 셋, 넷, 다. 네. 역시 지금도 합의안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시 좀 더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다수한 소수한으로 변기를 할까요?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 시간만 주면 다시 설득시킬 수 있다. 제가 네네네. 저는 굳이 독일, 코스타리카 사실 뭐 이런 얘기는 뭐 여기서 하면 안 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았는데 사실 그건 불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야겠다는 건데 네. 그런데 굳이 그래프에도 없는 독일하고 코스타리카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한다. 좀 네.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어려운 그런 목표치인데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서 간다는 조금 저는 왜 어려운 억지로 하나 만드냐 뭐 이런 억지로 말씀이신데. 하나 그런 가운데 좀 듭니다. 네네. 한 말씀만 더 네네. 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현재 독일이 3.83이잖아요. 근데 독일도 분명히 앞으로 10년, 20년 에너지 소비량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소비량보다 낮게 계획을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잡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독일을 지금 현재 지표를 볼 게 아니라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가 목표로 하는 지표를 좀 예상을 미리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독일도 2050년까지도 에너지 전환 계획이 있어서 총에너지를 절반 정도로 줄인다고 합니다. 인구수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마 그냥 수대로 만든다고 하면 한 절반 정도 줄어들 수도 있겠죠. 1점에 될 수도 있겠죠. 2050년에. 네. 네. 네,
우리가 일단은 그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기후 변화는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에너지 절감 문제하고도 자기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35년이면은 예전에 한번 돌이켜 보면은 그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최대 산업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다. 그래서 10년 전인가 정도 될 겁니다. 조금 더 그때 그 정리해고를 해야겠다고 들고 나왔어요. 예. 우리 여기 어렵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선박 쪽이 중공업 쪽이 굉장히 호황 산업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한 10년 후에 그보다 더 이제 단축될 것 같은데 반도체 이제 우리 이제 없애 힘들다 정리해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재편은 뭐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보통 우리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재편은 뭐 불가피한 것이고,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쪽에 대한 새로운 그 시스템을 전환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될 수 있고 일자리 문제라든가 공동체 살리는 것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산업재편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인 또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어떤 에너지 절감은 그쪽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지금보다는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목표로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후변화 문제와 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다시 그 환기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는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시간이 없다고 좀 가르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고리를 잘 풀면 다음 고리가 일정하게 크게 매듭이 지어질 것 같아서 네. 우리 저희 선생님이 가지고 저는 할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5분을 색출하자는 건 아니고 5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왜 이유로 이제 여기 선생님께서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알겠는데 저기 이제 오래 사실 분이라 그래가지고 각자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해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쭉 생각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독일 수준으로 낮춘다면은 그게 어느 정도 양인지 계산해 봤는데 일반 가정이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사용한 그 전기량, 에너지 양을 1년 안에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독일 수준으로 줄이는 것도 좀 힘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35년 뒤잖아요. 그 뒤를 상상하는 거니까 만약에 35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줄인다고 하면은 저는 원래 독일을 생각했는데 계속 계산해 보니까 2.4 정도로 줄인다고 목표를 정하면은 1년에 일반 가정이 한 1개월 반 정도만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양이 나오거든요. 그 에너지량이. 근데 일반 가정이 한 1개월 반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그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2.4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을 이쪽에서 넘어오신 겁니다. 보도를 건너오신 거고요.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셨네, 그죠? 그러니까 35년 동안 이걸 목표를 줄이다가 하면 매년 줄이는 양들이 어느 정도냐. 이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좋은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숫자도 안 되고 큰일 났다. 저는 3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워너비가 이상적이기보다는 약간 현실적 워너비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같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3에서 4 TOE였고 2.7 가면 0.3 차이가 저도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의 워너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시민 대안 시나리오라는 걸 하는데 그래도 좀 공감의 워너비를 내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을 하려면 아무리 나의 바람은 저도 더 가면 좋죠. 더 가면 좋지만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예측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현실적 워너비, 그다음에 저희가 이 대안 시나리오를 내놨을 때 공감의 정도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딱 내놓을 수 있는 독일도 지금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의 반 이상을 이렇게 한 23% 정도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네. 줄여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저는 그래요. 그리고 산업의 재편도 하겠지만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 소비량을 더 많이 줄이면 나는 뭔가 불편해질 것 같고 산업도 뭔가 안 되면 일자리도 더 없어질 것 같고 그런 우리가 이상을 잡았는데 그 이상이 불안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불안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뭔가 지금의 독일 정도, 지금 독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만 돼도 전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바람은 우리 조금 현실성 있는 4번으로 그 이상은 제가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바람직하더라도 현실성을 고려를 충분히 하고 남들과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실에 있는 독일 정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예, 뭐 독일 정도 아까 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산업 구조는 충분히 바뀔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실 거예요. 어차피 이제 다른 산업 분야들이 이제 생겨나는 그러면 그런 대로 다 일자리가 생겨나고 산업 구조가 바뀌기는 할 텐데 일단 저희들이 소비 패턴이 일단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소비 패턴을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생활하는 그 소비 패턴을 더 억제하는 그런 그 정부 정책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소비 패턴이라는 것들이 억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소비 패턴을 그냥 가지고 가면서 저거를 산업 구조만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편리한 도구는 계속 사용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충분히 다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편리성은 다 누렸지만 후세대들한테는 너희들은 이런 거는 이제 에너지 정책으로다가 있면서 너희들은 사용하지 말고 또 뭐 편리 도구들을 그냥 너희들은 이제 조금 더 자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점진적으로다가는 그렇게 정책적으로다가 만들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런 어떤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을 후세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그런 거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후세대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그거보다 더 낮추면 사실은 좋기는 하지만 그 거부감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그 기후나 아니면 에너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가야지 좀 세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상황을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좀 너무 급진적인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4번 안을 지지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는 세계 평균하고 코스타리카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지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평균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같은 경우는 최빈국들 그런 국가를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1.9라는 게 결국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좀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아직 개발 못한 국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이렇게 이 1.9라는 게 세계는 이만큼인데 근데 지금 OECD라든지 다른 나라들 보면은 다 4 언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 평균이 좀 왜곡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저는 코스타리카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산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최빈국인가?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쓰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머지 나라들은 다 아는데 이 나라가 나온 거는 되게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주려고 갖다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패널이고 저도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공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정말 적극적이고 참여하려는 의지가 되게 많으신 분들인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걸 내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너무 극단적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했는데 원전 하나 줄이기 목표 이상을 갔잖아요. 목표가 우리가 너 당장 100점 맞아와 라고 하는 거랑 제가 지금 뭐 평균이 70점인데 80점 해와 그러면은 80점 넘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100점부터 해오라고 하면은 이게 목표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감이 안 오니까 나는 못해 라고 느껴지는 게 많아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원전을 5개 줄이자고 최종 몇십 년 뒤에는 5개를 줄이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일지 모르겠지만 몇 년 안에 1개를 줄이자. 1개? 그래 1개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게 됐고 이제 그게 목표치를 넘은 게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반 이상을 줄여버리자 라고 하면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울 거죠. 왜냐면 반을 줄이자는 게 얼만큼 내가 줄여야 되는 건지 내가 핸드폰 충전을 반만 하면 되나? 핸드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일 수준이라는 게 여기는 3.8이라고 써있긴 한데 3에서 4 사이잖아요. 그럼 5.27에서 반 정도 하면은 그 정도 될 것 같고 독일이 우리나라랑 산업 구조도 비슷하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독일이 우리나라가 쫓아가야 될 모델이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시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뭐 어떤 나라랑 코스타리카랑 하자 그럼 얘네들이 산업구조 뭔지 모르고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못할 것 같아라고 하는데 독일이 이 정도인데 우리랑 비슷해라고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서 워너비도 워너비인데 우리들만의 워너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독일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김윤수 작가님 얘기에서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일본이 갑자기 원전을 전부 다 중지시켰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어땠는지 얘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갑자기 중단하고 줄인다라는 거는 일종의 쇼크예요. 쇼크인데 그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어땠는가를 물어봤더니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의외로 좋아진 면들이 있어서 훨씬 수월한 면도 있었다. 왜냐하면 열대야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 줄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줄여졌을 때 생기는 좋은 효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수월해지는 것들도 또 있다는 거 그것도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저기 앉으신 남자분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는 지금 그 아이들 같은 그 아이들한테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아이들 교육을 지금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씩 환경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서 정규 과목화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대에는 자기네들의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로 와 닿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에 대한 그런 기초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그 친구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어른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더 그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그거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좀 더 쟁점이 나오고 막 본격적으로 될 것 같긴 한데 이 앞 시간이 1시간 안에 우리가 4가지 질문을 해결해서요. 네,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사실은 요 질문들을 토론을 충분히 하면 뒤에 질문들 일정하게는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했고요. 그래도 조금 한마디로 더 해야겠다라고 요 결정하기 전에 있으시면 좀 확인을 하고 없으면 제 제안으로 다시 한번 요거 그냥 확인해봐서 우리 어제 룰에 의해서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좀 더 해야겠다.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 35년이 지난 50년은 제가 이제 대충 30어디가 있으니까 제가 태어난 시점이 전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생각하는 한 5살 정도부터인데 그러면 20년, 30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삶은 어땠나 생각을 해보면 괜찮았던 것 같은데 다만 달랐던 점은 예를 들면 이 등 같은 거는 예전에 이런 등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이 불을 쓰지 그러니까 절반 오전에 쓰고 오후에는 이제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전에도 쓰고 오후에도 쓰는데 이 등이 바뀌는 거죠. 이게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절반으로 예를 들면 준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삶의 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건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말을 붙여보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의견을 확인하고 이건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가능하면 이게 되겠지만 아니어도 할 수 없는 거겠죠. 다시 독일 코스타리카 안을 합친 2.4 정도에서 저는 지지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네. 그러면 자 그리고 독일안을 지지한다. 하나, 둘, 셋, 넷. 네. 네, 그 한 명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네, 이걸로 우리 아쉽지만 합의하기는 좀 어려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다수안이 뭐고 소수안이 뭔지 그리고 그 각각의 논변이 뭔지를 계속 기록했으니까 그걸 표시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만. 네네. 저 독일안을 했는데 차선책으로. 네. 저 안으로. 네. 저 안으로. 왜냐면은 제 논리를 뒤집는 건 아니에요. 뒤집는 건 아닌데 어떤 우리가 가능한 한 모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도 오는 미래에 예측하는 것을 하면서 여기도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요 전체 모임에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거 숫자하고 엉뚱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보다 조금 앞에 있는 코스타리카인데 사실은 코스타리카는 뜨뜻한 나라예요. 중남이 있어가지고 노력도 안 하고 그래도 과일 정도 따먹고 이런 데를 비교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어떤 뭐 중위권 네.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나라하고 비교해야지 오스트리아는 그것이 낫다는 거로 요걸 이제 택했는데 비교도 좀 잘못 고른 나라 같은데 거기 비교해가지고 또 하니까 마음에는 안 드나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쪽 안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카비알이라고 쓰고 그러나 저기 이 독일안에 대해서 충분히 경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핵발전 비중입니다. 이것도 핵발전 비중 저는 논쟁이 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10명과 4명의 의견 폭포입니다. 한 분은 너무 고심을 하셨나 보죠. 네. 네, 일단 현재 다수 의견은 핵발전을 2050년쯤, 35년쯤에는 없는 거다. 물론 정부안은 있습니다. 계속 정부안으로 있는데 없는다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줄어든다. 현 수준보다 준다. 지금 23기가 가동돼 있는데 그보다는 준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아니 한 18기가 한 3분의 2가 주는 거죠. 네. 그러면 뭐 한 7기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우리 토론을 좀 해보시죠. 네. 저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원전 발전소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일을 하지만 지난번에 부품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네. 당장 지금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저기 지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50년에 중단하는 걸 해서 저는 4번에 계신 분들은 너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네. 지금 당장 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걸 의견인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여기 된다. 네. 네. 네, 저희 임 교수님.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가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구조로 가는데 그 핵발전소 한 기 해체하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일본 기준에 13조가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23기면 그 많은 돈을 젊은 사람들한테 다 빚으로 줘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더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이잖아요. 당연히 더 늘리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때 이거 하면서 얘기 나왔었던 게 뭐냐면 지금 수명 연한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가자 해서 하는데 마지막에 5년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망설이셔서 4번을 찍으신 분이 있으면 5년을 퉁칩시다. 5년을 퉁치자는 베프 있는 네네. 네. 저도 5번을 했는데 네. 핵발전에서 일본 후쿠시마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네. 전에 쓰리마일이니 체르노빌이니 이건 우리한테 좀 멀리 있어가지고 그리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피부에 덜 와닿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겼는데 일본 후쿠시마의 폭발이 딱 일어나고 나서는 우리하고 직결되니까 그 무서운 것을 뭐 경제 무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단계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딱 선언적인 의미라도 일종 이제 워너비 그런 거기 때문에 딱 핵발전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못을 박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은 핵발전을 않고 하는 나라가 있느냐? 독일 같은데 뭐 덴마크인가요? 그쪽 북부 유럽에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이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이런데 갑자기 그런 과정 없이 해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워너비는 워너비지만 너무 무책임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좀그 현행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줄여나가는 것도 좀 상당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지지하시는 말씀이더니 결국 여기를 지지하시는 말씀이시죠. 알고 보니 선생님이 키플레이였어요. 네. 다른 분들도 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 말고도 혹시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을까요? 그 선생님 의견에 제가 선생님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그 핵발전을 없애는 게 사실 계산이 따를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핵발전으로 이제 어쨌든 사고 이후에 계획을 많이 수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해안가에 핵발전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돼 있잖아요.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에 있는 핵발전소는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나 또 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핵발전소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력한 그 탈핵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중국을 좀 압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핵발전을 돌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 우리나라 중국을 압박해서 어쨌든 그걸 억제시키려면은 우리나라의 일단 그 탈핵 시나리오도 강력하게 좀 정치적으로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부아시아 전체를 시야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까지 포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의견이나 토론들 좀 더 있을까요? 없으면 이거를 한번 우리 사실 상당히 많이 토론해본 경험들이 있으셔서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없으니까 빼고요. 자, 마지막 한부터 핵발전을 이용하지 않는다. 즉 50년에는 없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잘하셨네요. 합의가 됐습니다. 나쁜 사람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감하시죠? 네. 자, 재생에너지 아닙니다. 핵발전, 근데 고민이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고민이죠. 핵발전도 버렸는데 대체 에너지를 줄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대체 이걸 어떡할 거냐 이 문제인 거죠. 네, 재생에너지원. 근데 어쨌든 증가시킨다는 건 다들 동감하는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목표는 어느 정도 할 거냐? 2035년에 OECD 유럽의 목표 전체 1차 에너지에서 21% 정도. 우리는 현재는 한 3% 정도죠. 이 정도로 올라간다. 35년 사이에. 그럼 한 7배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독일은 보니까 2050년까지 60%로 가겠다. 그러면 20% 우리 기준으로 하면 20배를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 안에 이게 좀 더 많으시네요. 근데 팽팽합니다. 한 분차 정도. 네, 여기서도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물론 이제 뭐 재생에너지를 많이 많이 이제 쓰면 좋긴 한데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줄일 거잖아요. 사실 재생에너지도 환경 파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능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목표로 한다 그러면 한 20% 정도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거니까 전체 1차 에너지 대해서 20%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나머지 좀 유해하다고 생각하니까 피하고 싶은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20% 정도는 충분할 것 같다. 네. 다른 분 의견 있으시나요? 핵을 네. 완전히 없애면 한 60%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핵 비중을 보면 핵을 없애더라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20% 되면 그게 똔똔 된 거거든요. 전문용어. 그러니까 정확히 요즘 핵도 없고 재생에너지가 20%면 나머지 80% 정도는 다른 에너지인데 핵 말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석탄, 석유, 가스죠. 네. 라는 걸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뭐 석유와 석탄 에너지 비율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으로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네. 네, 그래서 절반 이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핵도 버리는데 사실 그거를 채우려면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초기에는 아마 비용이 상당히 들 거고 지난번 토론하신 거 좀 그쯤 되면 비용이 아마 낮아지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전제하더라도 당장에 비용은 든다라는 거는 알고 지금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는 4번을 선택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선택지에 많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 40%, 2050년 정도면 40%가 어떨까 싶은데 이제 점차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가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핵발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석탄, 그러니까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을 때 이제 점차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40% 정도 2050년은 해보고 계속 늘려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과 이것 사이에 한 중간 정도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 이거로 핵도 버리고 등등하는데 20%는 너무 적은 것 같다. 근데 이건 너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 네, 다른 분, 우리 저기. 예, 저도 그 목표치는 이제 60% 정도로다가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뭐 핵발전도 어차피 이제 줄이려고 하면 많은 투자가 재생에너지 쪽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후적인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재생에너지로다가 보통 다 대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목표치는 재생에너지 쪽은 최대한 좀 많이 잡아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니까 거기에 목표를 좀 더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60%가 어떤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높게 좀 잡아야지. 지금 OECD보다는 훨씬 더 높게 잡아야 된다는 게 네. 재생에너지를 야심차게 갖고 또 기후변화 같은 것도 염두에 둔다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좋은데 저희 나라 지형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60% 정도는 못 갈 것 같아요. 포화 상태가 빨리 올 것 같고 땅도 좁고 사람은 많은데 땅 좁으니까 60%는 힘들 것 같고요. 40% 정도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진행되는데 그 권승문 씨한테 요청 드리는 건데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목표 있잖아요. 1인당 에너지 목표 2.4TOE를 2050년으로 갑자기 환산해서 인구수에 곱해서 우리 전체 총량을 한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엑셀표가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시면 우리가 얼만큼 줄어들고 그 퍼센트 내에서 뭐가 얼마인지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일단 네. 나중에 그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라는 못 들었어요. 뭐 하라고요? 이 말씀 해주시죠.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양인지 이런 것들을 이거는 비중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쓰고 있는 것과 얼마큼 늘어난지를 판단하는 잘 안 돼서 조금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네, 계속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40%에 대한 그 지지 얘기를 더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단을 거기 지금 현실적인 판단이 하나 들어있는 게 재생에너지 만들면 우리 좁은 한반도 내에서 그걸 다 할 수 있을 거냐, 뭐 지붕에다 다 깔아야 되고 뭐 풍력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수용 가능할 거냐라는 이런 고민 때문에 판단했는 게 어느 정도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네네. 저도 이거 숫자로 지금 목표치를 20%, 60%, 그럼 반을 퉁치자 40%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가능하시다면은 저거 숫자를 좀 계산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 게 앞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뒤에서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60% 근데 재생에너지는 60%인데 우리 뒤에서 하면은 조금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금방 나올 수 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수치를 조금 비교를 해보고 네네. 좀 더 일관적이고 네. 말 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앞부분에 목표 설정을 가능하면 명확히 해야지 저희가 그 정량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근데 뒷부분에 들어오는 경우에 대략적인 범위만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시나리오 만들으니까 요거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좀 잠깐 이거 하나 이렇게 체크해놓고요. 그 다음 거는 우리의 의지를 담는 온실가스 목표입니다. 좀 짚고 가라고. 못 넘어가겠다고 결정하시면. 네,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결국은 우리의 이것도 사실은 뭐 구체의 숫자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느냐, 부담을 져야 되느냐의 문제가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해서 정말 당장 기후변화 우리 문제 한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과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개도국 수준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보다 좀 강한 거에 따라 하신 분들이 이거 중간치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 2인데 두 분 정도가 판단을 못 하신 것 같고요. 네, 여기 토론해 주시죠. 네. 앞서 얘기했던 걸 기억해보면 우리가 이게 1인당 에너지 양을 상당히 줄인다 하면 상당한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변화 문제 염두에 두면서 또 핵발전소도 줄인다고 하면 아마 다른 재생에너지랑 이것과 연결시키면 상당한 우리 판단이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 네. 저희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반으로 줄인다 그러고 앞에 그 원전을 없앤다고 하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뭐 20%, 40%, 60%를 늘린다는데 만약 60%로 늘린다면은 나머지 40%에서 수력 빼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CO2 적게 나오고 그러면은 석탄 석유가 남았는데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 60% 신재생 에너지를 60%로 잡으면 나머지는 CO2가 나오는 그런 에너지를 쓰면은 한 30%만 나올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60%를 쓴다면 그래서 저는 30%만 나오니까 한 80% 가까이 줄이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도 줄었고 재생에너지도 어쨌든 결정 안 했지만 상당히 늘린다고 전제를 하면, 그리고 지지하는 것처럼 40% 내지 60%도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화석연료인데 그것을 뭐 천연가스인데 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 정도의 목표는 좀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책임까지 생각하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계산을 우리 좀 해주시겠습니다. 뭔가. 네. 네. 혹시 다른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3번을 선택했었는데요. 30이랑 80이라고 가지고 되게 어려운 점이 한 50%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네, 그래서 고민을 했었던 거는 이제 핵발전소를 핵발전을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늘렸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사이에서 CO2 배출량이 좀 나올 것 같아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용감하게 2번으로
갈아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줄이고 대량이 늘리면 뭐 어떻게든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뒤에 난리 났습니다. 뭐 계산을 하고 막 죄송합니다. 난데없이 막 네, 혹시 없으실까요? 그럼 이거 그냥 다시 한번 의견을 이걸 확인을 지금 수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어떤 분 할까요? 여기 약한 안부터 해보겠습니다. 계속 수준이다. 우리는 이제 2010년 대비 한 30% 정도만 줄인다. 2050년까지. 라고 생각하는 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지지하시는 분? 글쎄 또 설득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신 건가요? 네. 두 번째, OECD 국가 수준으로 가자. 이 도시라는 우리 기후 파급력을 막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진국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온실가스도 줄이자. 그래서 2010년 대비 80% 정도 줄이자라는 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열셋, 열넷. 이쪽에서도 오신 분이 계신 것 같네요, 느낌에. 그러면 사실상 14명이 넘었으면 합의가 된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 재생에너지 양만 좀 판단하는 걸 보였는데 숫자가 조금 필요하시죠, 시간이요? 그러면 잠깐 쉬고 저기 계산할 동안 쉬어서 지금이 저 시계로 보면 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